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12월 10일 국회 전체회의가 있을 때, 국방위 전체회의가 있을 때 아침에 일찍 도착해서 특전사령관하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령관이 민주당 프레임에 쓰여 계신데 중립적 입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개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게 된 뭐 배경이 좀 있나요? 배경 한 가지입니다. 12월 6일 날 김병지 의원 유튜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월 10일 점심을 먹고 나서 그 휴식 시간 중에 그 이제 의원도 들어오고 전문위원도 들어와서 쭉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모 회사의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한 이야기죠? 제 기억에는 부승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약속대로 지원이 됐나요? 당시 기억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부회장 전문이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믿는 잘하는 변호사다. 그래서 이제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안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자수서 내용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수서가 어느 시점에 누구랑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자수서는 본인께서 12월 9일 검찰 출석 전에 작성하셔서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자수서 본인이 그 발표를 한 내용이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우리 그 김현태 단장이 주장하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과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희 자수서 내용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문장 기억나죠? 예, 사실 그 12월 10일 방에 있을 때는 저는 자수서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단 제가 이후에 확인한 자수서 내용과 10일 날 박범계 의원을 만나고 오후에 진술한 자수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문장이 이상한 게 뭔가 하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 자수서 작성 시점과 내용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라는 소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한 자수서가 아니고 저희 자수서 내용과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복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상의를 하면서 이걸 썼느냐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최초에 확인했던 자수서하고 박범계 의원 이후에 또 한 내용하고 지금 말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진술 내용 자체가. 예, 단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수서가 하나가 아니고 3개 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이야기는 들었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자수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시점도 잘 모르시는 겁니까? 시점은 한참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수서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시점에서 3번을 쓴다는 게 과연 제가 알기로 이제 검찰과 군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에 출석할 때 첫 번째 출석할 때 첫 번째 자수서를 가져갔고 그 이후 출석 때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쭉 진술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이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면서 비로소 국회의사당으로 오는 걸 알았고 봉쇄, 그죠? 이 통제 임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쯤 되는 거죠? 저희는 출발할 때부터 네. 건물 봉쇄와 확보였고 예. 저희 부대원들은 국회 도착해서 국회의원 줄 대부분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707 단장도 그 오기 전까지는 국회의사당에 대한 어떤 임무와 관련된 사전 단편 명령이나 뭐 이 국회의사당에 대한 설계라 아니면 와서의 행동 요령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단지 봉쇄만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제가 임무를 받은 것은 대통령님 대국민 담화 이후인 22시 31분에 안보폰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훈련 하나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훈련과 관련된 상황을
부여를 받고 단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죠? 그 계획을 임무 수행하기 위한 각간의 임무들을 부여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나오죠, 실제로. 작전은 이 절차가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그런 일이 그전에 한 번도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대원들도 복귀 이후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약간 왜 우리가 갔지, 왜 보냈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네,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당일날 707 부대가 투입돼서 나갈 때까지 보였던 모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아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사전에 계획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었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련되고 계획 되었다 한들 만약에 그 대상이 우리 국민이었다면 일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봉쇄 임무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확보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봉쇄와 확보가 이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봉쇄의 임무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저도 언론에서 그 차이를 보긴 봤으나 제가 그냥 군인으로서 받아들인 것은 봉쇄는 건물을 완전히 막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게 케이블 타이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잠글 수 있는 다른 도구 없다 보니 제가 출동할 때 케이블 타이를 좀 더 챙겨라. 그래서 외곽에서 문을 다 잠그려고 했고 확보는 이 봉쇄가 완료되면 사령관께 보고 드려서 이제 건물이 봉쇄됐습니다 하고 추가 지침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은 들어오고 필요한 사람 못 나가도록 통제하는 것이 확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임무를 봉쇄로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민간인들도 많고 사람들이 미리 다 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이걸 이제 방어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좀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보내지만은 위해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라는 이런 것들은 또 못하게 하는 그런 임무 정도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군인으로서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고 저희는 이제 봉쇄 임무를 마치기 전에 상황이 종료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